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웹툰? 자신이 하고 싶은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투잡을 뛰던 아니면 다른 생계를 노리던 아니면 그 작업을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는 마음. 칼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제가 질릴 때까지. 저는 늘 난해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맛이죠. 독립출판이라는 게. 예. 자,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준비한 특별 전시가 있습니다. 독립에서 독립하기라는 전시인데요. 지금 다음 웹툰을 통해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로 했었던 전시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님들 세 분 모시고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바지, 이화, 예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저희끼리는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저희를 잘 모릅니다. 예롱 작가님부터 한 분씩 본인 소개, 본인이 하셨던 작품 이런 것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라는 책을 출간한 예롱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랑 작업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건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데서 이제 들어와서 그쪽 관련 일, 네, 그쪽 관련 인권 인권 코드로 관련 쪽. 계속 네. 얘기를 하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출판을 5년째 해오고 있는 이화라고 하고요. 저는 한타스라는 그래픽 노블 매거진을 2014년도에 처음 이제 팀을 결성해서 1호를 만들었고 지금 2020년도에 한타스 5호 이상한 과도기의 동물들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색 역사 만화 프로젝트 모노케를 운영하고 있는 바지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20세기 초 여성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려보려는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주기 기념 만화를 냈고요. 그 이후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시를 다루거나 이번에 곧 소개해드리겠지만 다른 한국 영화를 다룬 만화 그렇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묘비명 1919는 왜 설명 안 해주세요? 묘비병 1919라는 작품은 모노케 시리즈 1.5로 태풍 로자 룩셈부르크 후속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서 다루지 못한 숨겨진 로자 룩셈부르크의 전 일생을 다루고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에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담은 짧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신 작품에 대해서도 이번에 돈을 받고 하셔서 좋았다고 하셨으니까 이하 작가님부터 어떤 작업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또 밤의 깊이를 알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좀 짧잖아요. 12페이지라는 그렇죠. 기준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좀 내러티브가 있는 작업이 조금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어떤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짤막한 그러니까 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난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늘 난해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맛이죠. 독립출판이라는 게. 예. 네, 독립출판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이 12페이지가 좀 짧나요? 만화로는 그런가요? 어때요, 작가님? 12페이지가 어떤 서사를 매끄럽게 기승전결 흔히 말하는 그런 코드를 완성시키기에는 짧은 페이지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12페이지다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서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시도 못했던 좀 무의식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작업했어요. 저 궁금한 게 네. 어떤 작품 하셨어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미몽 꿈의 여로라는 만화를 그렸어요. 제목에서부터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 한국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영화인 1936년작 미모 죽음의 자장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작품에서 기본적인 골자는 애순이라는 여염집 아내가
딸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내팽개치면서 이제 막 남자들이랑 놀아다니다가 맞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항상 그런 애순이라는 게 그 당시에 신여성을 좀 조롱하고 신여성의 세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날조된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요즘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 애순이 정말 나쁜 여잔가? 그런 식으로 논의가 많은데 저는 그렇다면 딸인 정희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따라가면서 딸의 꿈을 상상하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예롱 작가님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그리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실화거든요. 실화 바탕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는 지인분이 계신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겪었던 그런 순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두 캐릭터한테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내가 한국에서만 살면서 이게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뭔가 내 일처럼 느끼게 되니까 이게 사실 맥락이 비슷하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만화로 한번 그려볼까 해가지고 이제 그리게 된 건데 그게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한테 공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 또 그때 이제 도움 받으면서 막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를 드디어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타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왜냐면 거기 작가님 작품이 만화 관련해서는 다 실렸으니까 네. 판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판타스는 일단 뭐 뜻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네, 좀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게 이제 연필 한 타스를 다 쓸 때까지 작업을 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어찌 저찌 됐던 간에 지금 2020년도에 5호까지 나왔고 처음에 저희가 결성을 해서 다짐을 하고 목표를 했던 게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5호까지는 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너무 그만두고 싶어도 5호까지는 내자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결실을 맺은 해가 돼요. 이제 올해가 5호를 냈기 때문에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그 조형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필요한 그림들을 그린다기보다 놓여진 어떤 대상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화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느리게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작업을.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번에 참여하게 된 만화 작업도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있는데 말풍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말풍선이 없고 이게 이미지랑 대사가 하나의 이미지처럼 어우러지는 작업을 했거든요. 독립 만화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나한테 독립 만화라는 단어가 처음 왔을 때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 예롱 작가님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예전에 영화에 되게 관심 많았었거든요. 영화. 영화도 보면은 독립 영화가 따로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운 거, 좀 더 자유롭게 뭔가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매니아적일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저는 웹툰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그런 웹툰? 그런 느낌이 있고 지지층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독립 만화는 독립 웹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일단 독립 만화든 뭐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칼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제가 원하는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질릴 때까지 원할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또 뭐 판매하는 루트도 제가 정할 수 있고 뭐 제작조차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독립 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만화도 마찬가지고. 네. 저한테 독립 만화는 실험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플랫폼이든 출판사든 그렇게 함께 작업을 해서 무언가를 내면 독자들에게 조금 더 온전히 다가갈 수는 있지만 실험적인 요소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뭐 이를테면 서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출판사 에디터나 뭐 플랫폼의 PD분이랑 협의가 돼서 독자에게 선보이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없이 오롯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웹툰은 산업이고 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수요자, 웹툰을 사랑하는 수요자에 맞춰서 이미 공급되는 만화가들은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 열차칸이 다 찬 거지. 그래서 신인 작가들이 웹툰 데뷔가 어려워요. 그래도 다 이제 각자의 서식지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마감도 스스로 정해서 또 쳐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네, 본인의 의지를 더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강하게 된다. 가지시고 저는 사실 조언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분들이 이제 웹툰이라는 생업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그게 안 돼서 독립 만화를 생각하시면 저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그 본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데뷔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래서 독립 만화라는 것 자체도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실험적으로 재밌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언이라고 해드릴 건 없지만 꼭 뭔가 말을 한마디 해야 된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작업을 위해서 뭐 투잡을 뛰던 아니면 다른 생계를 노리던 아니면 그 작업을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는 마음, 뭐 이화 작가님은 비슷하게 그런 뿌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냥 자신의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재밌을 것 같다? 아무래도 뭐 지금 이게 전부다 보니까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일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는 그게 약간 이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무례한 질문이 아닐까? 무례하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저는 이제 TV에서 나오는 인권 변호사들 보고 인권 변호사 저거 왠지 내가 저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책을 내는데 뭔가 그 이제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잖아요. 그렉 씨라고. 그래서 그렉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 그 추천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네네. 이제 당사자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팬미팅이라던가 이런 것도 찾아가서 이제 실제로 책도 주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개인적인 친분도 쌓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제 일을 그냥 제가 찾아서 다 나서서 했거든요. 그래서 BBC 영국 BBC도 이제 한국 거기에 이제 저를 인터뷰해달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그쪽에서 맞는 것 같다. 우리 취지와 잘 맞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고 또 그 BBC를 보고 다른 데서 섭외가 들어오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일단 이렇게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뭔가 이거 신뢰되는 거 아닐까? 위축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제안을 해보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뭐 상사가 없잖아요. 나 혼자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더 뭔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만화판에 예롱 작가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없어도 되긴 하죠. 없어도 굴러가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만화라는 이 분야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왜냐면은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독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이거를 제가 가진 재능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 만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화가 필요하고 또 제가 여기서 잘 되면 또 이 판에서도 제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래서 네, 멀리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님. 저는 사실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만화판에 필요하고 만화판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었으면 독립 만화가 아니라
어떻게든 플랫폼이나 출판사 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만화판이 저를 필요로 했으면 해서 작업하는 건 아니고 제 작업이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한 조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만화판이 그걸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쨌거나 오래 버티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 뭐 스승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네. 일명 존버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존버가 저는 이런 작업도 존버하면 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영향이 있겠죠. 필요가 되겠죠, 누군가에게. 저 같은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이번에 이제 축제랑 인터뷰 이런 거 참여하셨는데 그리고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 좀 섞어서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앞으로 계속 인권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제가 지금 휴재 중인 게 있어요. 휴재 중인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인권 변호사들이 겪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만간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외주 작업 받아가면서 네. 그리고 악플에 시달려 가면서 네, 돈 없이 네, 가난에 시달려 가면서 네, 그렇게 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원래부터 굉장히 명확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고 조형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세계가 귀결되는 그런 식의 작업을 계속 앞으로도 할 거고 그렇게 전체적인 작업으로 저의 작업을 저의 세계관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번에 부천 만화 축제 작품과 인터뷰를 참여하게 되어서 사실 원래 전 지방 사실 경기도긴 하지만 서울에 없으니까 그만큼 작가님들을 만날 기회도 적고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작가님들을 또 만나게 돼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작업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실험적인 거를 또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모노켈은 앞으로도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파묻혀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앞으로 다가올 프로젝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말로를 재해석하는 잃어버린 바지를 찾아서 프로젝트로 올해 겨울 가을쯤에 그 젊음과 감기라는 책이 공개가 됩니다. 제목이 네. 이번에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는 독립만화에서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프라인 전시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작가님들도 다 오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이제 온라인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전시는 다음 웹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16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이 올라가 있고 또 사이드b.kr, 사이드b라는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시면 책 판형으로 돼 있는 출판책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